축소라는 건 그거죠. 예. 영구적이 아닌 일정 기간까지만, 그때까지 팔아야 중과 배제인 거고 지나서 팔면 중과 배제 아닌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문제,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는 언급한 적 없어요. 제가 정부에서 이렇게 영구적인 혜택을 축소한다고 하면 그 영구적인 혜택에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쇼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영구적인 세금 혜택을 축소해야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언급 이후로, 지난 2월 달이었죠. 언급 이후로 오늘이었습니다. 재경부 구윤철 장관의 영구적 세금 혜택인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좀 축소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겠다 라는 게 또 언급되면서 우리 임대사업자분들 많이 고민되시고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물론 아마 이 세금 혜택 축소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양도세 중과 배제는 분명 축소가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양도세 중과 배제만 축소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두 가지 세금 혜택을 더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추가할지 모른다는,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이렇게 뭐 과거 정부에 보장했던 이 혜택을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축소한다면 이것만큼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만큼은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구윤철 우리 재정경제부 장관님이 경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됐죠. 임대사업자의 영구적인 세금 혜택 중 하나인 양도세 중과 배제를 축소하는 걸 조금 생각하고 있다. 이게 좀 시사했습니다. 이거 지난 2월 달에 대통령님도 SNS로 언급했던 부분이죠.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임대사업자의 그 보상 부분은 임대하는 기간 동안에 취득이든 보유든 자산세든 이 감면에 대해서는 다 보장받는 거고,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만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한 거 아니냐. 임대 기간 종료라는 건 자동 말소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됐음에도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영구적으로 언제 팔든 양도세 중과 제외 받아? 이건 좀 불합리해, 이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었던 이 등록 임대주택이 시장에 나온다면 수십만 가구의 공급 효과가 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서울에다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살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 지역에 집을 지어주는 건 한계가 있으니 그 공급은 무리가 있고, 땅도 없을 뿐더러 또 재개발 재건축은 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렇다 보니 이렇게 이런 이미 기존에 지어진 물량을 시장에 많이 나오게 해야 공급이 조금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을 시장에 나오게 하면 수십만 가구의 공급 효과가 있다라고 언급했던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물량은 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재경부 장관님도 언급했었는데, 우리 장관님 뭐라고 하셨냐면 회의에서 5월 9일 이후에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제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그래요. 5월 9일 이후에, 이제 5월 9일이면 그 이후는 양도세 중과가 이제 시행되는 그 시점이죠.
5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팔면 중과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매물이 많이 안 나올 거다. 예. 실제로 다주택자가 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팔 사람은 다 팔았고 아닌 분들은 팔지 않고 버티는 분들이고, 그래서 시장에 물건이 많이 안 나올 거다 이런 걱정이 있다 보니 말들이 많은데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 과거에는 몰랐겠지만 지금은 개의치 않고 어떤 것들을 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조정 대상 지역의 매입 임대, 건설 임대는 다 봐주죠. 예, 직접 지은 거니까. 사고 파는 매입 임대에 대해서 그것도 아파트 사업자, 조정 대상 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입니다. 비아파트 말고 아파트 사업자의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예. 아니 가장 위쪽에 있는 대통령님이 언급했으니 그 밑에 있는 장관은 그 말을 따라야겠죠. 네, 그래서 살펴보고 있다는 건 거의 축소한다는, 거의 기정사실화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말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 왜 과거 정부에서 보장해줬던 이 세금 혜택을 축소하려고 하는 거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 일단 공급 부족이죠. 예. 수요 억제 측면도 있습니다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이런 물건을 시장에 나오게 해야 되니까. 이 나와 있습니다만 5월 9일 이후에 매물량이 무료가 돼서 이걸 해소하기 시키기 위해서 그 걱정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중과 배제 축소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그 이제 정부가 생각했을 때 올해 5월 9일까지였던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이게 더 연장되지 않고 종료가 되면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올 거야. 왜 5월 10일 이후에는 중과되니까 팔면 무섭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집을 빨리 팔아야겠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아마 분명히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올 거야 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5월 9일까지 처음에는 5월 9일까지 팔아야 된다고 했다가 5월 9일까지 계약 완료했다가 아니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해도 돼, 이렇게 점점 완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나온 게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줄일 거야. 뭐냐면 정부가 기대한 만큼 시장에 물건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네. 많이 나올 걸 생각했는데 많이 나오지 않은 거죠. 아무리 수요를 억제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받쳐줘야 뭔가 거래가 되고 집값이 안정되고 뭐가 될 텐데 공급이 없으면 또 집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기본적인 공급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짓지 못하니 이런 걸로 시장에 물건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 시장에 물건이 생각보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잠겨있는 매물,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잠겨있는 매물로 본 겁니다. 정부 생각에서 이만큼 물건 나올 거야. 그런데 이만큼 나왔네? 그럼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냐? 이 차이를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봤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그 물건 나오게 해야지. 시장에 나오게 하려면 중과배제 축소시키는 거죠. 언제까지만 중과배제고 그 다음부터 중과배제 아니야. 그럼 또 이제 물건 나오겠죠. 이건 분명 물건 나올 겁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이 자동말세 이후에 언제 팔든 중과배제일 때는 가지고 있죠. 종부세 버틸 수 있다면 팔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팔지 않고. 팔기 아까운 것들은 들고 있죠. 종부세 내가면서. 그런데 이게 또 중과가 되네. 버틸 때는 내가 버티다가 나중에 그냥 팔고 싶어 팔아야겠다. 지금 팔려고 하면 다들 물건이 나올 때라 금배로 팔아야니 아까우니까 팔더라도 조금 더 이따 팔아야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중과시키니까. 그러면 시장의 물건은 나올 수밖에 없죠. 큰 물건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중과배제 축소한 것에 대한 문제는 있죠. 사실은
논란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시장에 물건은 나올 거다. 어떤 이유든 간에 나올 거고 그 물건들은 일종의 잠겨있는 매물일 수 있다. 정부가 바라보는. 정부가 아까 그 장관도 그랬지만 조정 대상 지역의 매입 임대의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이 아파트를 봤더니 올해 3월 말 기준, 이게 4월 16일 날 국토부가 발표한 이제 데이터거든요. 제가 데이터 엑셀 다운 받아봤는데 제가 다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이거 이제 기사로 제가 확인했는데 올해 3월 말 기준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서울 지역만 총 34만 5,064가구예요. 그 중에서 아파트는 5만 945가구. 이 아파트 중에서 공공지원 민관임대, 공공지원은 이제 개인이 아닌 이제 공공이 하는 거니까 이거 뺀다면 개인이 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36,131가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에서는 이게 타겟이다. 이 36,000가구 이걸 보고 뭐 중과배제 축소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거는 지금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이 숫자를 말한 거고 사실 더 있죠. 네.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임대사업자로 그분들이 8년 끝나고 나서 자동 말소 되신 분들, 그런데 아직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분들, 이것도 들어가야죠. 네. 언제 팔려 중과배제니까 굳이 빨리 안 팔고 가지고 있는 분들 그 숫자 더한다면 그러면 수십만 가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급 효과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만 3만 가구인 거지. 자동 말소된 거 그리고 잦은 말소하고 1년 내에 이건 다 중과 배제니까 이런 물건들은 다 더한다고 하면 숫자가 좀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런 물건들이 다 잠겨있는 매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시장으로 꺼내는 겁니다. 혜택 안 줄 거야. 빨리 팔아. 이거죠. 왜?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이. 결론은 공급 문제 아닙니까? 땅이 없으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만들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자니 그 규제 풀어지면 집값 오를 것 같으니까 손 못 대겠고 결국 할 수 있는 게 세금으로 수요 억제하고 또 세금 규제하면서 이 잠겨있는 우리 임대사업자분들 들고 있는 이 물건 시장에 나오게 하고 이게 이제 겨우 할 수 있는 공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겠죠.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것, 실제로 축소한다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보는 겁니다. 우리 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은 과거 정부가 정책으로 보장한 거예요. 그 자동 말소 이후에 언제 팔든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아. 요거는 2020년 8월 18일 날 요때 시행령이 바뀌면서 나온 거거든요. 이때는 문정부 때예요. 지금의 이 정권과 색깔이 같은 그때 보장해 준 겁니다. 윤 정권이 아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뒤집는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맞지 않아. 이런 거란 거잖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는 늘 하는 얘기지만 과연 우리 국민이 이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있는 거냐. 일단 이 신뢰도가 떨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이걸 축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기사는 절차적인 뭐 나왔는데 이것보다는 법리적 문제. 이 법리적인 문제로 반발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소송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또 어떤 로펌에서는 이걸 가지고 모아서 단체로 소송할 수 있을 거고 사람 모아가지고 반발은 뭐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하지만 거의 축소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축소라는 건 그거죠. 영구적이 아닌 일정 기간까지만 그때까지 팔아야 중과 배제인 거고
지나서 팔면 중과 배제 아닌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문제. 이건 이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예. 정부의 입장이 아닌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는 언급한 적 없어요. 제가 정부에서 이렇게 영구적인 혜택을 축소한다고 하면 그 영구적인 혜택에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 두 가지도 같이 이제 축소할까봐 좀 걱정돼가지고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건데 뭐냐면 이 양도세 중과배제와 더불어서 저특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8년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70% 이거 있죠. 이것도 영구적이에요. 네. 8년 채우고 자동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언제 팔든 그 8년 동안 임대사업자로서 8년 동안 임대했던 그 기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은 50% 공제를 받습니다. 언제 팔든 말소 이후에 70% 마찬가지예요. 네. 10년 채우고 내가 말소했습니다. 그만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그 집 팔 때는 어쨌든 임대사업 기간 동안에 발생한 양도 차익의 70%는 공제받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또 있죠. 100% 세액 감면. 네. 10년 이상 임대하면 그 임대 기간분에 발생한 양도 차익은 100% 감면받습니다. 이것들 장특공 100% 세액 감면 이것도 영구적인 거예요. 영구적인 혜택을 폐지한다고 할 때 얘만 없앨 거냐 중과배제만 없앨 거냐 여기까지 갈 거냐 예. 아직 이거 두 개는 언급 안 했어요. 정부에서는 이것만 언급했거든요. 근데 글쎄요 실제 이제 실무진에서 이걸 폐지한다고 할 때 여기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2월 달에 그 대통령의 SNS가 올라왔을 때 그때 기사에서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예상안으로 저는 이제 1년, 3년, 5년 요 기간을 두고 그냥 기한 내에 팔아야 돼라고 예상했었는데 기사에 이게 있었거든요. 1년 내에 팔아야 돼. 그런데 1년부터 2년 내에 팔면 혜택이 절반으로 줄고 2년 지나면 혜택 없어. 이 양도세 중과배제는 이게 적용 안 되거든요. 중과인 거냐 아닌 거냐지 이거를 반 줄인다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장특공 50%면 반이면 25%잖아요. 예, 폐지면 안 주는 거고 100% 세액 감면 반이면 50% 감면입니다. 예, 가능해요. 이 반만 단다는 게. 근데 중과배제는 절반 축소가 그 의미가 없습니다. 중과인 건 아닌 거냐지 이걸 반만 중과한다? 글쎄 모르겠네요. 뭐 20대 같은 경우에 20% 추가세율인데 이거를 10%만 한다거나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나왔을 때는 여기까지도 감안한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이거 두 개까지 만약에 영구적으로 폐지한다.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율로부터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율로부터 일정 기간까지 팔아야 혜택 다 받아. 후에 팔면 혜택 안 줄 거야. 뭐 이런 거죠. 개인적인 바람은 이것만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이건 좀 놔두고 혜택을 주고 이것만 좀 축소하고 이것들은 그냥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그 댓글에 소급 물어보셨는데 소급되는 거냐 소급하지 않는 거냐 이거 말씀드리면 제가 이와 관련되는 걸로 제가 한 2월 달에 지난 2월 달에 영상 만들었을 때 저 엄청 욕먹었거든요 댓글에 그러더라고요. 너가 뭔데 소급한다고 그러냐고. 자, 여러분 제가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오로지 그냥 예상만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상만 하는 거니까 제가 막 주장해가지고 이거 소급해야 됩니다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소급 안 되길 바래요. 저도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 소급 안 되길 바라는데 그렇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소급과 소급하지 않는 차이는 뭐냐면
만약에 소급하지 않을 거라면 법령을 바꾼 다음에 부칙에 이렇게 적을 거예요. 이 법령은 언제부터 시행? 다만 단서 달고 뭐 양도세 중과배제 개정 규정이나 장특권 개정 규정, 그다음에 100% 세액 감면 이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부터 이러면 소급이 아니에요. 기존에 등록한 사람들은 다 구제받죠. 이게 소급하지 않는 거고 소급은 뭐냐면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이렇게 적으면 다 소급이에요. 예. 그리고 단서 달겠죠. 다만 이미 자동 말소나 등록 말소가 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기산한다. 예. 만약 1년 내에 팔아야 되라고 했다면 이거 시행되고 나서 말소되면 그때부터 1년이지만 이미 말소가 된 분들 말소돼가지고 1년 지난 분들은 바로 팔아야 되는 거냐? 그렇진 않죠. 그런 분들은 시행일부터 기간 계산하겠죠. 1년을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동안에 이 임대사업자 관련 법이나 법령이 바뀔 때 보면 대부분이 양도하는 법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양도하는 법부터. 예, 굳이 안 해줬어요. 원칙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방송할 때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법이라는 게 규제하는 법이 있고 예, 완화하는 법이 있어요. 완화. 혜택을 줄게. 규제는 혜택 안 줄 거야. 이거죠. 자, 그거는 규제하는 거는 자, 이때 법이 개정돼요. 됩니다. 그러면 규제하는 건 사실 개정 이후부터 이게 맞아요. 완화는 살짝 소급해가지고 이때부터 이래도 괜찮아요. 네, 우리 국민에게 불이익이 없으니까 예, 이익을 주는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규제는 그때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걸 소급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예,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예. 왜? 아니 이렇게 바뀔 줄 알았으면 이때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은 이때 한 행동들은 이렇게 바뀔지 모르고 한 거잖아요. 이건 봐줘야 맞고 사실은 봐줘야죠. 봐주는 게 맞죠. 이렇게 바뀔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건데 지금 그러잖아요. 사업자분들 임대사업자분들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나 그때 등록 안 했을 건데 뭐냐면 앞으로 일은 알지 못하니까 미래 일은 이렇게 바뀔 줄 알았으면 이때 어떤 행동 안 했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임대사업자 관련 법이나 법령이 바뀐 걸 보면 이때부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더란 거죠. 대부분이. 예. 양도하는 것부터면 이렇게 소급하는 겁니다. 예. 아마도 이거는 소급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되면 제일 좋죠. 이렇게 되면 제 예상과 다르게 소급하지 않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다 뭐 해당 없는 거니까 예. 뭐 아무 때나 팔아도 되는 거니까 말소 이후에. 근데 그러면 사실상 이 제도 의미가 없거든요. 큰 의미가. 예,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하는 거지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이걸 주장합니다. 이거를 저는 지금 아마 2월 달에 대통령의 SNS 이후에 분명 아마 선거 끝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오늘 또 장관이 이렇게 언급한 거 보면 이제 뭐 이 최소한 양도세 중과배제는 어떤 시한을 두고 그때까지 팔아야 중과배제인 거 이거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제 언제 바꿀지 모르겠어요. 언제 아마 선거 끝나고 하겠죠. 예, 선거 끝나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 어쨌든 어떤 이유로 이걸 축소했다. 이거 하나만 하든 뭐 셋 다 하든 대특공이나 100% 감면까지 다 하든 간에 어쨌든 축소했다 그러면 반드시 완화해야 될 게 이거예요. 1년에 집을 2개 이상 팔 때 그 양도 차익을 더하면 안 돼요. 이건 봐줘야죠. 합산해버리면 죽어납니다. 세금 내다가. 예. 이게 하나씩 팔 때 세금보다 더하면 더 커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집을 싸게 팔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만약에 어떤 분들 아파트를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을 겁니다. 같은 날짜에 한 5개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번에. 예, 뭐 올해 하나 하고 내년에 하나 하고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등록하신 분들이 또 있지만 한 날짜에 내가 지금 아파트 5개 가지고 있네. 다 등록해야지. 한 날짜 하신 분들은 자동말소가 한 날짜에 돼요. 그럼 이분들은 중과배제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팔라고 그랬는데 5개예요 이거를. 5개 다 팔잖아요. 차익 다 더합니다. 세금 많이 낸다고요. 그럴 때는 이걸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풀어줘야죠. 이거는. 네. 임대사업자야? 근데 이거를 한 연도에 몇 개 팔았네? 너네는 더하지 않을게. 예. 이거는 풀어줘야죠. 이거는 한시적으로. 저는 이거 걱정이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한 연도에 2개, 3개, 4개 막 팔아야 돼요. 예. 제가 볼 때 만약에 이걸 축소하는데 이 말이 안 나온다. 그럼 정말 고민 안 한 거예요. 좀 고민했다면 이 말이 나와줘야 돼요. 예. 좀 봐줄게. 합산하지 않을게. 이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안 나왔다. 축소만 한다. 그럼 정말 글쎄요. 저는 고민을 좀 덜 하고 장점이 파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많잖아요. 이거 무서워서 팔기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 팔 때 1년에 한 개씩 팔아야 돼. 이 말 들으셨잖아요. 예. 연도를 나눠서 올해 하나 팔고 내년에 팔고 그 다음 연도에 팔고. 왜? 한 번에 다 팔면 차익을 더하니까 세금 많이 내거든요. 과표가 올라가요. 세율이 많아지죠. 근데 임대사업자는 이 중과배제 시간을 짧게 줘버리면 빠른 시간에 다 팔아야 되는데 한 개 있는 사람이 상관없죠. 근데 보통 3개, 4개, 5개 넘어간다? 그런데 자동말소 갔다? 이러면 이제 파는 거 죽는 거야, 완전히. 팔려고 그러면. 그럼 이런 것들 조금 봐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